치매도 나아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이렇게 치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준비했다. 현장 OX 퀴즈. 치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치매가 유전이 된다. OX를 선택해 주세요. 과연 치매는 유전이 될까 안 될까? 정답은 O입니다. 치매는 유전이 됩니다. 유전이 되는 치매는 알츠하이머 병인데요. 부모나 형제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치매 발병 확률이 3.5배 높아집니다. 치매도 옮는다. OX를 선택해 주세요. 치매가 감기도 아니고 과연 치매는 옮는 병일까? 답은 세모입니다. 전염병처럼 옮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답은 X에 가깝지만은 치매 가족을 둔 배우자는 치매가 아닌 가족을 둔 배우자보다 치매 발병률이 2배 정도 높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치매인 노인이 치매에 걸린 위험이 높은 원인은 부부의 생활 습관이 꼽히는데요. 뇌의 노화를 부르는 나쁜 건강 생활 습관이 치매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가족들도 그 생활 습관을 공유함으로 치매가 함께 발병할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치매는 여자에게 더 많이 생긴다. OX를 선택해 주세요. 치매는 여자가 더 많이 걸린다? 과연 사실은? 정답은 O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치매 환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62%로 더 높습니다. 이유는 여성의 장수입니다.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인자는 나이듦, 즉 에이징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치매 발병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 합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보면은 폐경 관련 증후군인데요. 여성 호르몬이 내 신경이 손상되었을 때 회복시키는 신경 영양 인자와 여러 가지 세포 활성 물질인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은 치매가 오기가 쉽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대사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경우 혈관 악화로 뇌출혈이 발생, 그로 인해 뇌세포가 손상되면 치매가 유발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환자에게서 치매 위험이 2배 정도 증가한다고 한다. 치매에 대한 오해를 풀어봤다면 이제 치매를 미리 예방할 방법을 찾을 차례. 과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오늘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잠자는 뇌를 깨울 수 있는 뇌건강 운동입니다. 김월민 신경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잠자는 뇌를 깨우는 뇌건강 운동법. 자, 먼저 오른손으로 하나, 둘, 셋, 넷. 구호에 맞춰서 사각형을 그리는 것이고요. 왼손으로는 허벅지를 때리는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이때 박자가 틀렸다거나 행동이 틀렸다거나 한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틀린 동작을 바로 고치고 또 반복으로 연습을 하는 그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키고 뇌가 운동을 하게끔 하는 활동이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른손으로 하나, 둘, 셋, 넷. 구호에 맞춰 사각형을 그린다. 동시에 왼손은 하나라는 박자에 허벅지를 때리고 다음번 사각형을 그릴 땐 둘이라는 박자에, 이후 셋, 넷이라는 박자에 맞춰 허벅지를 때리면 된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치매를 예방하고 노화된 뇌를 청춘의 시기로 되돌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뇌세포 재활 치료 방법 중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과 독소를 없애는 것과 염증을 없애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이때 염증과 독소를 없애고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먹는다면
노화된 뇌를 정중 가까이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이 있다?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일까?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뇌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주인공을 만나기로 한 제작진.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저마다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때 뒤로 걸어오는 한 여인이 있다? 딱 봐도 범상찮아 보이는데 실례합니다. 청기누수에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청년실 오셨어요? 혹시 김금희 어머니 맞으신가요? 네, 제가 김금인데요. 드디어 찾은 오늘의 주인공 59세 김금희 씨. 그런데 뒤로 걷는 모습이 조금 독특하다? 독특하게 걷는 이유가 있어요? 저기 앞으로 걸으면 너무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뒤로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까 뒤로 이렇게 박자 하나하나씩 맞춰서 걷다 보니까 뇌에 이렇게 건강이 좋은 것 같아서 계속 걷고 있어요. 이게 3년째 걷고 있어요. 재밌어요, 너무나. 뇌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그녀.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옛날에는 3년 전에 버스를 탔는데 이제 버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어머, 이게 뭐지? 나도 모르게 한 10분, 20분을 가다 보니까 제가 내가 버스를 잘못 탔구나. 이제 그때 느끼는 거야, 바로. 그래서 그것도 있지. 머리도 아프면서 힘이 없고 이렇게 무슨 컵 같은 거 이렇게 물건을 집으면 떨어지고 이렇게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내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머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뭐 기억력도 없고 이 말이 얼른 언어가 생각이 튀어나오지를 않는다 했더니 저 뇌경색이랑 경도인의 진단을 받았었어요. 제가 그때 힘들었었어요. 2020년 뇌경색이 스쳐 지나가며 뇌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김금희 씨. 불면증과 함께 건망증이 심해지면서 자주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요일 약속 등을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며 크고 작은 사고가 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병원을 찾은 그녀는 결국 경도인지 장애 진단까지 받게 됐다. 제가 그 경동이 저 진단을 받을 때 진짜 충격이 많이 컸었어요. 왜냐면 이것도 조금만 지나가면 치매잖아요. 너무 젊은 나이에 때 치매 와버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충격도 컸지만 또 충격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더 병이 더 막 악화되잖아요. 그래서 충격은 충격을 이제 벗어버리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치매까지 가지 않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경도인지 장애 진단 이후 뇌 건강을 위해 꾸준한 운동은 물론 그녀의 일상은 180도 달라졌다고 하는데 집에 와서도 뇌 운동은 계속된다. 김금희 씨만의 특별한 뇌 운동법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집에서 간단히 운동하고 있는데 이게 뇌 관리법이에요. 계절과 날씨 상관없이 집안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강한 뇌 자극법이라는 그녀. 방법은 간단하다. 번호판 위에 수건이나 양말을 두고 발가락을 이용해 옮기면 되는데 숫자를 점점 크게 또는 점점 작게 옮겨주면 된다. 이때 양발을 번갈아가며 하는 것이 좋다. 집에서도 쉬지 않고 더욱 뇌 건강에 신경 쓰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죠. 왜냐면 이제 가족력도 있다 보니까 이제 친정어머니도 뇌경색 앓고 이제 치매로 오시고 이제 뭐 애할머니도 그쪽으로 다 머리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다 보니까는 엄마처럼 되기 싫고 아직 젊잖아요. 그러다 보면 치매까지 와버리면 나는 어떻게 해나 싶기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죠. 어머니 또한 뇌경색 이후 치매를 진단받고 투병 중이라고 하는데 어머니에 이어 자신도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자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여보세요? 엄마? 밥은 드셨어? 먹었어? 막내는 어디 갔어? 막내는 어디 갔어? 몰라. 아이고 막내 일하러 갔는데 모른다면 어떡해?
엄마 내가 누구야? 그 전날 새벽까지 피곤해. 금이야? 누워 있는 거야? 어, 왜 누워 있어? 좀 움직이라고 했잖아. 내일 아침에 내가 한 9시 반쯤에 모시러 갈 테니까 그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어. 경두인지 장애 진단 후 어머니의 치매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고 경두인지 장애가 치매로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됐다고 한다. 못 알아보면 슬프겠죠. 왜 딸도 못 알아보나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더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거지만 좋게 생각하니까 더 좋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욕심이고 바람이 없고 여기까지만 더 나빠지지 않기만 바라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대인관계를 갖는 것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해 어머니와 하루 한 번은 꼭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고 한다.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는 대인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는 질환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이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해 약 26% 치매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 뇌에서 생각을 담당하는 영역인 뇌 해백질의 부피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두뇌 자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기 몸이 움직이면 뇌 자극이 좋다고도 하지만 글 쓰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받아 쓰고 이렇게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더 뇌 자극이 좋다 하더라고요. 글쓰기가 두뇌를 자극한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 215명을 대상으로 매일 일기를 쓰게 하자 치매에 걸릴 위험이 53%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극을 주면 좀 좋다 그래서 평상시에 다 양치하고 세수하고 샤워하잖아요. 근데 저는 샤워를 먼저 하고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든가 또 어쩔 때는 뭐 머리를 먼저 감고 샤워하고 양치질을 하든가 거꾸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치매 예방을 위한 뇌건강 비법은 식단에도 있다고 하는데 등푸른 생선하고 이렇게 녹황색 채소하고 머리에 좋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이렇게 꼭꼭 챙겨 먹고 있어요. 정말 그녀의 식단이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녹황색 채소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 또 유해산소 예방, 피부 건강 유지 등 체내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체내에서 DHA로 변하는 알파 리놀렌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또 카로틴과 비타민 C, 철분 등과 같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서 두뇌 건강에 좋은 식품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뇌건강 식단, 이게 다일까? 그때 무언가를 꺼내 먹는다? 어머 지금 드신 게 뭐예요? 이거요? 포스파티딜세린이요. 포스파티딜세린이 그녀의 뇌건강법이다? 경도인지 장애 진단 이후 뇌건강 운동은 물론 꾸준히 챙겨 먹겠다는 포스파티딜세린. 우리 언니가 이제 어머니를 드렸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나도 내가 이제 경도인증을 받았다 하니까 언니가 이거를 권유를 하더라고요. 먹어보라고. 엄마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 저도 불면증이 심했어요. 아침 5시, 6시까지 못 자고 그랬는데 이 포스파티딜세린을 계속 꾸준히 먹다 보니까 잠도 잘 자고 개운하고 막 이렇게 자고 나면 건강한 하루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포스파티딜세린은 밭의 고기라고 불리우는 대두에 함유되어 있는데요. 대두의 핵심 성분은 두뇌 발달을 돕는 레시틴으로 레시틴은 뇌세포의 30%를 차지하는 주 성분이자 뇌세포 활성을 돕는 등 뇌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지질 성분으로 바로 이 레시틴의 주요 성분이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체내에서 합성되거나 생성되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섭취가 필요합니다. 또한 포스파티딜세린은 대두 15kg에서 300mg 아주 극소량 추출되는데 이를 뇌 음식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녀가 먹고 있는 포스파티딜세린이 정말 그녀의 뇌 건강에 도움을 준 것일까? 우리 뇌는 노화로 인해
뇌 신경세포가 감소하며 밀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그로 인해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해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치매로 발전하게 됩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신경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세포 내부에 있는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시켜 신경세포의 수상돌기가 자라고 확장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 학습 능력을 높여 치매 예방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하면 베타 아밀로이드, 즉 치매를 유발하는 나쁜 독성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포스파티딜세린은 우리 몸속 생체막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노화가 진행될수록 인체에서 포스파티딜세린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생체막 지질 조성과 점성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효소의 활성과 수송 메커니즘의 기능이 저하되고 학습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포스파티딜세린은 이러한 생체막의 인지질과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정상화해 유동성과 조성을 복원시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실제 연구에 따르면 포스파티딜세린 300mg을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학습 인지력, 이름, 얼굴 연계 인식 능력, 안면 인식 능력이 모두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뇌 건강에 좋은 포스파티딜세린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 것일까? 특별한 방법으로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하고 있다는 김금희 씨를 다시 찾아가 봤다. 샌드위치나 샐러드에다가 이렇게 뿌려 먹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가루도 먹고. 근데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찾았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포스파티딜세린을 먹고 있지만 맛은 물론 영양까지 높여주는 특별한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하얀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거 요거트예요. 이게 유산균이다 보니까 장에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변비증이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꾸준히 같이 타 먹고 있으니까 화장실 갈 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르트에 포스파티딜세린을 넣고 섞어주기만 하면 맛은 물론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다는 것. 항상 시한폭탄을 가지고 가족이 또 누가 또 그럴지 모르니까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을 잊기 전에 운동도 하면서 건강을 챙기면서 내 하고 싶은 그런 거를 하고 살고 싶어요. 뇌 영양제로 불리는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세린 1일 섭취량은 300mg이며 과다 섭취 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므로 적정량을 준수해 섭취해야 한다. 또한 임산부, 수유부, 기저질환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를 권장하고 포스파티딜세린의 순도를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한다.